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의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신자와 시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비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화려한 연등이 가득한 산사에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웅전 안과 밖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신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거나 합장을 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욕식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물을 부으며 번뇌와 욕심도 함께 씻겨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투명한 전시대 안에 좁쌀보다 작은 둥근 모양의 물체가 보관돼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실제 유해를 일컫는 진신사리로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그냥 신비롭다. 좀 더 우리 아이도 부처님과 더 가까이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티베트에서 건너온 진신사리는 지난 2019년 봉안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행사가 미뤄지다 올해 드디어 봉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이후에도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스승이죠.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인데 부처님의 유골이 모시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휴일을 맞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마음에는 자비와 행복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그룹사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광양시의 포스코 아카데미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연간 12억 5천만 원을 들여 40명을 선발해 넉 달 동안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광양시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지난 2019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현재 5기 교육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류 심사로 단기 과정 교육생 80명을 뽑아 2주간 교육기간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최종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육은 7월부터 4개월간 광양만권 HRD 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포스코그룹 취업이 목표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 실습 과정까지 포함시켜 취업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현직 포스코 그룹사 이렇게 퇴직자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또 이제 실습을 좀 추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했습니다. 포스코 측도 지난 4년간의 아카데미 운영과 채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인 만큼 지난 4년간 평균 57% 수준인 취업률을 더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운영 중인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경우 지난 14년간 여수 산단 취업률은 평균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별도의 2차 전지 채용 약정 과정을 통해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앞으로 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채용 약정을 좀 더 높이려고 가능하면 이제 채용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의 또 다른 결실인 포스코 아카데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라는 광양시의 대안 찾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의 관광 자원이었던 거북선호가 코로나 여파로 멈춰선 지 3년 만에 다시 승객놀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와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기간 운항하지 않던 여수 거북선호가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해 있습니다. 인근엔 거북선호 전용 매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낡고 부식됐던 명패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벗겨진 색을 다시 칠하고 내부 안전 장비를 확충한 거북소노가 재운항을 시작합니다. 여수엑스포 터미널에서 방치됐던 거북소노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승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항을 못한 지 3년 만입니다. 운항 소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발걸음은 적지만 거북소노에 대한 관광객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조명도 달고 좀 밤에 반짝반짝하게 축제처럼 하면은 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국비 포함 44억 원이 투입된 거북선호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이란 업체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여수시와의 계약은 3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운항을 못해 여수시는 계약 기간 연장과 선박 리모델링 예산 등을 지원하며 운항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만든 거고 또 거북선이니까 뭐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쨌든 좀 거북선답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된 거죠. 거북선호는 앞으로 이순신 선상 역사관을 열고 여수 밤바다 투어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거북선호가 차량 접근이 통제되는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한 만큼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 자원과 인근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도 숙제입니다. 진난관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이순신 관련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그 거북선 모양의 배가 유람선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를. 거북선호 운항업체는 거북선호가 어렵게 운항되는 만큼 다시 휴항하는 사태가 없도록 온라인 예매창을 마련하고 관광객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북선호가 여수를 상징하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순천 나간읍성이 무료 개방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까지 나간읍성을 무료로 개방하고 창극과 국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제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등의 대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출생수당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석 달이 넘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재정 부담 등이 있는 시군도 많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올해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양육비 지원폭 확대에 나섰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출생수당 지급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금을 일정 기간 정해서 없애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다른 출생수당을 일모를 하고 그다음에 출생수단을 세우라고 그 의견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요.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 이미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곳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올라간 게 있어요. 사회보장 협의를 맞는 게 올해 나와야 되는데 출생수당이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남도 출생수당에 동의를 한 곳은 9곳뿐 4곳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9곳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돼요. 시를 좀 보고 이제 다른데 시를 좀.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1차 추경에 출생수당 예산 48억 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전남도의 출생수당 지급 예정 시점은 7월. 예산 심의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 자체는 안 나왔어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일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복지부 입장이 강해서요. 이런 가운데 시군의 기존 출산 관련 수당을 없애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중복 지급됐을 때 시군 간 출생 관련 수당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과 재협의를 거친 뒤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에 추진되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사업이 진입로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 여수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무경 도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안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이른바 G패스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패스를 시행할 방침인데요.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5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제도.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시민들에게는 한 줄기 단비와도 같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 쓰는데 거기서 4천 원 정도 다시 돌려받으면 용돈도 다시 아낄 수 있고 또 밥 먹을 때나 다시 쓸 수 있어서. 이와 별도로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이른바 G패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G패스는 어린이 무상교통과 청소년 반값 할인이 핵심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올해 첫 추경에서 G패스 사업 추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G패스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2억 6천만 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니면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G패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광주시와 긴 협의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서 광주시는 G패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G패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해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 재정상 부담이 적진 않지만 광주시는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청소년 무상교통도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확대될지 그 여부는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시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뭐 검토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G패스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이 복선 고속철이 아닌 단선 일반철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에 단선 일반철도 추진 방식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에 착공, 2030년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됐던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지역이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등 남부지방이 연간 평균 강수량이 전국 평균보다 많고 여수와 광양 등 산업 거점이 다수 위치해 있어 후 긴급 재난 문자 제공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의 비가 예상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내렸을 경우에 발송됩니다. 차량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